오늘은 그 일반적인 산업기계든 공작기계든 윤활이 꼭 필요함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그 분배구 닛불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이 파워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어링 굴림 부분이 각 부위별로 다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랭크 부분, 크랭크 메탈 베어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라이딩 부분, 이런 부분이 파워프레스나 뭐 어떤 기계든지 간에 다 있어요. 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동 펌프 부분, 수동 펌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쪽에도 그 윤활 부분이 다 있어요. 윤활 부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이 부분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되고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이 윤활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스프링 금속과 금속이 직접 그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손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 선반 같은 경우 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윤활이 안 되게 되면은 베드가 깎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부분에 보면은 그 메탈 베어링이 있는데, 메탈 베어링도 이 부분이 그 기름이 정상적인 주유가 안 되게 되면은 이 메탈 베어링도 깎이고 메탈 베어링도 깎입니다. 메탈 베어링도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윤활이 될 수 있게끔 그 윤활유를 정상적으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면은 그 호수 자체가 그 경화가 돼요. 이게 야들야들 해야 되는데 경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그 저기 윤활을 해도 이제 깨져가지고 그 새는 거죠. 이 부분이 새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음이 생기고 부하를 받고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축이 틀어지고 정상적인 힘이 안 나고 연속해서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이제 갉아먹는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클러치도 이제 힘을 받고 소음도 심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기계는 그 먼 길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서 이 윤활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윤활은 어떻게 보면 가공할 때 절사교보다 기계 쪽에서는 윤활유를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기계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정쩡하면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교환을 해주세요. 그냥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20개 샀는데 10,000원에 다 했거든요. 니프를 과감하게, 호수도 과감하게 해봐야 뭐 얼마 안 해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싹 다 갈아주세요. 이거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 10,000원이면은 10,000원, 15,000원 정도면은 그
그냥 기계 수명을 10년 갈 거를 20년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윤활만 잘 해주면. 이제 저거는 아까 봤던 그 펌프는 습동 펌프인데, 습동 펌프도 이게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바꾸게 되면은 20년을 쓰고 해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윤활이 잘 되게 되면 더 좋은 점, 기어 부하를 안 받아요. 그 윤활 면에 기름이 분사가 돼 가지고, 윤활 면에 기름이 분사가 돼 가지고 부하 받을 때 매끈하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활유를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조건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몇 회전당 몇 분당 뭐 이런 식으로. 어쩌다가 쓰는 거는 이제 뭐 한 번 정도만 이제 펌핑을 해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써주는 경우는 이 윤활을 안 해주면은 그 기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윤활 라인이 다 있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라인에다가 오일 샤시로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아까워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는 새로 다 갈아주세요. 이런 거. 선을 아예 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요. 이거는 뭐 아껴서 될 게 아니고 다 새 걸로 갈아야 됩니다. 다 버려주세요. 이거 이런 거 땅바닥에 다 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새 거를 다 교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계 수명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도 뭐 숨어 있는 놈이 있는데, 이것도 다 경화되고 다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이것도 다 새롭게. 요거는 좀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장갑 좀 장갑을 새롭게 끼고 요게 우선은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 사소한 거 같지만은, 에이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얼마 안 쓸 건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는 자주 안 써서.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신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요쪽 슬라이드는 살리기 위해서 요거를 신주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 면을 이제 많이 닳게 되면은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되면은 새 걸로 갈아주세요. 새 걸로. 중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계의 수명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다 새 걸로. 돈 얼마 안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빨을, 치아를 스케일링하고 치실을 자주 썼을 때, 치실을 자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실을 자주 써주는 사람들은 풍치가 안 걸려요. 잇몸도 안 붓고.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주면은 그 플라그가 안 생겨가지고 그 이빨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귀찮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또 대충 쓰는 사람들 있어요. 양치도 솔직히 그런 분들을 잘 안 하죠. 근데 치실을 안 쓰는 분들은 피곤하니까 또 자고 또 하루가 또 지나가고 뭐 이런 분들, 그건 거의 이빨 다 임플란트 해야 되죠. 근데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또 양치하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치실을 또 안 해요. 그러면은 또 임플란트 해가지고도 또 뽑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빨 사이로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기 프라그가 침투를 해요. 그래서 또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잇몸이 또 붓습니다.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기계적인 수명에 영향을 매우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분들은 윤활, 이게 자동차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엔진 오일하고 같은 거죠. 자동차 엔진 오일 넣어주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윤활을 잘 해줘야 돼요. 윤활을 솔로 잘 문질러 줘야 되고, 그냥 대충 쓰면은 연속 작업을 했을 때 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야 뭐 도장 기계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도장을 했을 때는 외관적인 영향이 지금 이런 프레스 같은 경우는 강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윤활 부분은 회전이 많고 뭐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몇천 개씩 뽑아내야 되는 데는 이제 회전간에 오래되면은 이제 열을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해. 또 돈 엄청 들고, 결국에는 대부분들 수리 의뢰가 또 들어옵니다. 이거 많이 써가지고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해야 된다, 견적이 나옵니다. 견적이 축이 그때부터 막 먹고, 이제 무리하게 써도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무리하게 쓰면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부분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수명이 그냥 기약이 없이 어느 정도 사면은 뭐 어느 정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엄청나게 수명이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기계적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세요. 여기 테프론 테이프는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안 해도 됩니다.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테프론 테이프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없는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잘 해주시고, 저 안에 그 습동유 펌프도 안에 내부를 습동유 펌프에다가 꼭 습동유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계를 수리하면은 저기 뭐 이제 끝난 기름들 있잖아요. 한번 사용해가지고 그 정밀한 기름 말고 한번 사용해 윤활을 댈 수 있는 기름들, 그거를 이제 습동유 펌프에다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습동유를 써주는 이유는 습동을 하는데 점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점도가 나오고 밀착성이 좋아요. 그래서 습동할 때 그 마찰 저항을 최소화 시켜주기 때문에 습동유를 쓰는 건데, 일부러 그거 하자고 또 습동유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습동유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그냥 써준 기름들, 근데 이제 점도가 너무 되면은 이게 펌핑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점도가 물론 유압류 같은 경우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주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한참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이런 점도가 무른 것들 32번이나 46번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그 습동유 탱크에다가 담아놓으면은 한참 씁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사야 되냐면은 동관, 배관, 동유압 배관 집에 가면은 이게 팔아요. 니뿔. 제가 알고 있는 니뿔인데 이게 몇 미리짜리냐면 4mm 정도 되는 니뿔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재질은 이런 고무 재질로 이렇게 한 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꽂아주면 돼요. 여기다가 꽂아주고, 이 위가 좀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먼지를 좀 털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실시간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 찍어 놓은 거 이제 편집하는데,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보여주자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낫지, 뭐 있는 그대로 찍기도 바빠요. 편집하기도 어렵고, 맨날 찍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위주로 하는 분들은 그게 생활이 아니잖아요. 생활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찍는 게 목적이고, 저는 생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제가 주업이 아니에요, 유튜버가. 근데 이제 하면서 저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들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